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김포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46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을 생활고로 내몰고 있으며 50일간 지속된 강력한 장맛비와 태풍은 코로나19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살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김포시 의회는 시민들의 고충이 하루빨리 해결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주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의회의 모든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특별히 집행기관에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재적소의 행정 지원으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어려운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분야에서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우리시에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 입지선정 1차 심사에 우리 김포시가 5개 자치단체에 선정되었습니다. 9월 22일에는 입지선정 2차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포시 의회는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이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며 김포시 유치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원합니다. 최적의 입지인 김포시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는 상황에 발맞춰 근본 회기 동안 공직자의 대면을 최소화하고 가림막 설치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집행 기간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시의회와 함께 시민의 기대와 욕구가 시정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논어의 안연편에 애지욕기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민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행정과 입법에 담아 실천하는 것은 그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사랑을 신철하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K-방역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서리가 내린다는 백로입니다. 막바지에 있는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특별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김포시 의회 임시회 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포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종혁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정안 3건과 규칙 개정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전략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최명진입니다. 제204회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두 번의 태풍,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46만 김포 시민분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를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2018년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합니다. 반입 총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이듬해 5일간 폐기물 반입 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초과분에 대한 반입 수수료가 100% 가산됩니다. 그럼에도 이미 반입 총량을 초과한 지자체가 10여 곳에 달하는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37개 지자체가 반입 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입 총량으로 인해 추가로 걷어들이게 될 수수료만 총 135억 원에 달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 등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택배와 배달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설상가상 재활용 폐자원 매입 비용 하락이 재활용 수집 감소로 이어져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43만 톤, 연간 1억 5천만 톤 이상으로 매년 수십조가 넘는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와 환경 오염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물 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되는 폐기물 중 자원 에너지로 해수 가능한 양은 5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양은 42% 미만으로 재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자원만 연간 2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활용 쓰레기를 줄여보고자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 부하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일회용 컵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 강화하고 일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포장 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 의무화하는 등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새벽 배송으로 소비자 이용이 늘고 있는 한 업체에서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이스팩과 보냉 포장재, 테이프 등을 모두 종이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용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린 뉴딜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첫걸음은 대량 생산과 가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과 처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생산에서 포장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올바른 분리 배출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아울러 자원 전략과 재활용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좋은 제도는 시민들의 행동으로 이어져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편을 감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자원을 전략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관심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코로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회용을 줄이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장 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준비에 동참을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신뢰와 김포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 한강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11번째 5분 발언입니다. 시의원들의 5분 발언에는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고자 고심한 결과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번의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피드백은 아쉬움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도 상대가 마음을 열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시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행정 신뢰 제고와 다가올 김포의 미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6월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포시 풍무여색권 도시개발사업 대학 용지의 가칭 경희대학교 김포 메디컬 캠퍼스 유치와 8월 말 MOU 체결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8월이 지나고 9월이 된 지금까지 MOU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등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에도 확인할 수 있는 시장님 공약 사항입니다. 또한 본 의원도 제201회 정례회에서 퇴직 공무원 김포시 산하지방공기업 출자 출연 공공기관 재취업 신중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출범한 김포산업진흥원 원장에 퇴직 공무원이 임명되었고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설관리공단이 합병해서 출범하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초대 사장엔 올 7월 퇴직 공무원이 최종 합격했으나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불승인에 따라 재공모를 하였고 재공모에서도 또다시 퇴직 공무원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과 마음을 얻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쌓일 수 있습니다. 경희대와 8월 말에 왜 MOU가 체결되지 못했는지, 향후 추진 일정과 신도시 의료시설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제한하겠다는 시장님 공약은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과거와 현재의 변화 흐름을 통해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인구는 2020년 50만에서 2035년 8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는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놓여질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빠르고 기민한 대응만이 다가올 미래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가올 김포의 미래와 관련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GTX-D 노선 건설과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강력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반면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 입주를 원칙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겪어왔던 2기 신도시의 국가적인 차원의 배려는 당연히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GTX-D 노선 건설과 지하철 5호선 연장은 김포 한강 신도시와 2035년 인구 80만 대도시를 목표로 하는 김포시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김포시가 주도하고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GTX-D 지하철 5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크리넷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감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크리넷은 편리함도 있지만 부품 조달 어려움, 갈로 부식으로 인한 파손, 상가 단독주택단지 크리넷 주변 쓰레기 적체로 인한 악취 발생, 쓰레기 처리를 위한 화학약품 비용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강 제2집화장 부품 고장, 장기집화장 수송갈로 파손은 어쩌면 예견된 사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시민 설명과 양해를 통해 크리넷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담당 부서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4호동 민원 청사 계획은 백지화하고 김포 한강 신도시 제2청사 건립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203회 임시회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의 제2청사 건립을 촉구합니다라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제2청사 건립은 신도시 경쟁력 확보와 부족한 사회 인프라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김포시는 많은 도전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과 지속 성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도시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김포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출자 출연 기간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운영위원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명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년 전 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객관성, 신뢰성 없는 인사 피해는 시민께 돌아가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며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공직사회 인사를 넘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소유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적 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출자, 출연기관장 임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 재정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자 출연기관의 임용 채용에 있어서 임원 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걸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출자 출연기관 이사장인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출자 출연기관장 임명에 있어 단체장, 측근, 내력꼽기, 낙하산 인사, 보훈 인사, 정실 인사라는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며 시민들은 출자 출연기관 인사 시스템의 대대적인 검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더 나아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 검증 방식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전문가들에게 맡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그에 맞는 인사 검증을 통해 각종 구설수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안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에는 김포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최근 설립된 김포산업진흥원과 출범을 앞둔 김포도시관리공사 등 출자 출연 기관이 있으며 그 기관의 대표 채용 과정은 공개 채용의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그 결과는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사권자의 4사람 신기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출자 출연 기관의 인력 규모와 대표 채용 자격 요건 중 공무원 경력 사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포시 청소년재단은 정원 69명, 공무원 5급 이상 5년 이상자 경력이며 문화재단 정원 59명, 공무원 5급 이상 문화예술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자, 김포복지재단 정원 9명, 공무원 5급 이상의 5년 이상 경력자, 김포산업진흥원 정원 9명, 공무원 4급 이상 2년 이상 경력자, 통합공사로 새롭게 출발할 김포도시관리공사 3본부 11실 정원 200명의 공무원 4급 이상 1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 요건을 요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자격 요건이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순 공무원 경력 자격 요건을 비교해보면 새롭게 설립된 김포산업진흥원 원장 자격 요건은 공무원 4급 이상의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타 기관의 규모에 비해 가장 과도한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정한 것인지, 물론 기관별 업무 특수성이 있고 그에 맞춰 전문적인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만 과연 공무원 경력이 공공기관장을 채용하는 데 달라야 할 만큼 특별한 요건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자격 요건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출자 출연 기관의 대표 등 임원의 관피와 내정자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기관별 설립 목적과 경영 원칙에 따라 규모와 자격 요건 등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공공기관장 임용에 있어 입맛에 따라 시기에 따라 고무주식 자격 요건이 아닌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김포시 산하 출자 출연 기관의 경영 개선과 인사 혁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포시에서 설립한 지방 공무원 및 출자 출연 공공기관의 대표 등 임용 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 임용 조건에 있어 첫 번째,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 더 나아가 대외 평판까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관별 제각기 다른 경력에 대한 과도한 자격 요건으로 부당하게 응모 기회가 제한되어 특정 인물의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원의 임용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이 설립 목적과 경영 원칙이 지켜지며 운영될 때 시의 발전과 지방 재정의 건전성은 향상될 것입니다. 꼭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인을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영숙 의원님과 최명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상 기획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02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 전 예산 반영이 주가되겠습니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주소가 불가피한 행사성 사업 감액과 집행잔액 반납 등 세출 예산을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일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7,867억 4,57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570억 3,757만 원보다 14.75%가 증가된 2,297억 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조 3,831억 7,856만 원으로 2,197억 3,9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35억 6,717만 원으로 99억 6,8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2,306억 7,642만 원으로 시민 생활안정 관련 수도요금 2개월분 경감에 따른 요금 수익 감소분 58억 9,188만 원 등을 반영하여 55억 6,276만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1,728억 9,0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억 3,1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수입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용주차장 주차 수입, 주차요금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도시철도 사업 특별회계에 철도 운임 수입 추가 부분과 도시철도 건설사업 정산 사업비를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3,831억 7,856만 원으로 2,197억 3,9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1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920억 7,601만 원, 결산에 따른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2,197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으로 세출 예산의 78.78%인 1,731억 1,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대부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억 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안산 및 승마산 수길 정비 사업과 금빛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52억 7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25억 8,6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추진이 어려운 중고교 수학 여행비 지원 사업과 평생학습관 교육강좌 운영 등 총 31억 1,435만 원을 감액하고 고교 무상교육비 법정 전출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6억 6,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솔토구장 정비공사, 김포 화군 체육센터와 풍무 체육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65억 7,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과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장기 자동 지파시설 원심 분리기 교체 공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02억 2,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긴급복지 지원 사업, 누리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24억 8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임신 축하금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축하금 등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3억 7,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서암교 재가설 공사 사업비 등이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쌀 소득 보전직불제 39억 5천만 원, 쌀 처분 보상금 29억 5천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142억 6,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희망 일자리 지원 사업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7억 8,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형 공공버스 사업노선 부담금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억 5,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양곡 제1근린공원 노후데크 교체공사와 사후 근린 풍령공원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반영 등에 따라서 48억 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원길 의원, 최명진 의원, 오광현 의원, 김옥균 의원, 김종혁 의원 이상 5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김포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